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께서 코오롱 티슈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은요, 11시 정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하다가 쭉 빠지면서 2.33%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그때 인보사 사태 때문에 걱정했지만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코오롱 티슈진과 관련돼가지고 일단은 뭐 명찰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나왔었던 이슈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보사가 진행이 될 때 1핵과 2핵 과정이 있어가지고 2핵의 이제 성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다행히도 장중에 나와 있었던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인보사가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이라던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었던 그 성분 과정이요. 일단은 이제 모두 다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졌었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뭐 연골세포와 태아신장세포와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 FDA 임상 쪽에서는 태아 이제 연골세포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갔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신장세포와 관련돼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식약처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6월 중으로 이제 이 허가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서 뭐 된다 안 된다 허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좀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과 관련된 내용에서 한 가지 정해져 있는 악재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임상 과정이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임상 과정은 조금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발적으로 V자로 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수급들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관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키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거 기억이 나요. 전문가님 늘 이 키스트 좀 잘 봐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네. 들고 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거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우리 상한가에 안착했으니까 네. 우리 이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뭐 많은 분들이 바로 갑자기 불안한데요. 바로 또 창피해졌어요. 네. 아니 오늘 약간 아이돌처럼 입고 오셨으니까 함께 한번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진짜요? 특별 방송을 진행할 때 연습을 좀 해갖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스트 BTS가 네. 이제 컴백을 하면서 또 이 종목이 또 하늘을 쳤네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저를 굉장히 좀 당황하게 만드셨는데 키스트는 제가 가장 좀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던 맞아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참 메리트가 있는 종목 같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충족을 시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12일 날 그 방탄소년단 컴백 일정이 이미 좀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번 신곡이 그 유튜브에서 최단 기간 안에 1억 뷰를 달성하는 또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 과거에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뭐 유튜브라던가 하고 뭐 빌보드 차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실감을 좀 했었는데 계속해서 인기가 좀 줄어들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일정이 나와 있었고 충분히 이제 자리와 그다음에 차트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미리 선택을 하고 미리 좀 선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충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키스트의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상한가에 그대로 좀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흔히 이제 말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늦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키스트가 상한가를 안착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추경 매수를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바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키스트는 이제 뭐 방탄소년단 이슈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상반기가 지나면서 뭐 김수현의 컴백 효과라든가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뭐 재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음봉으로 좀 깨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키스트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한다면은 오늘 사실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은 장중에 이제 2%, 2.09% 정도의 상승밖에 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딱히 과거에 이제 뭐 대장주 역할을 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비한 그런 효과를 좀 보여줬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DP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31% 거의 뭐 이거는 그러네요.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조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유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DPC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9년도가 오기 전부터 바닥권에서 이미 좀 급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를 같이 받으면서 4,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단기간 안에 9,300원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 키스트 같이 같은 재료가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동반수혜와 그다음에 단기간에 수급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쉽게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테마와 거기에 이제 후속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키스트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과거에 다비드 전문가가 강조를 시켜드렸던 이유,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종목이 추후에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시트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올라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번에 나와주는 이슈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된 내용으로 세계 최초 특허 출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가 이하 접근을 하시면서요. 오늘 이제 상승이 갭 상승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갭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6,300원. 여기 이제 급등 이후에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구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위로 이제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8,500원 구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증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무증 이후에 지금 뭐 제대로 된 시세가 단 한 번도 나와주지가 않았어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뭐 대통령 정책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한 50% 올라갔었는데 단 한 번도 지금 시세가 나와주지 않고 있다가 10월달 낙폭을 겨우 이제 이번에 회복을 해준 구간 바닥 탈출 구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구간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500원 설정을 하시면서 조금 높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까 코스닥 말씀하실 네. 때 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종목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뭐 사실 오늘 종목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힌트를 좀 쓰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 이 종목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테마주의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제 이슈와 재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이제 휩쓸려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차례가 온다고 하면은 급등이 났을 때 우리는 수익 실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방식이 지금은 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 추세를 잡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내 종목의 수익이 안 난다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뭐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내가 수익 실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제가 오늘 적중을 시켜드렸었던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일정이 잡혀 있으면서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키이스트가 상한가에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가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도 뭐 진행형 혹은 YJN 게임즈처럼 한 번에 좀 히트를 치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인 분석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뭐 장기적 투자 가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종목들도 물론 많겠지만은 지금 당장 수익을 더 빠르게 내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이슈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분위기가 확 개선이 되면서 다 같이 그 테마 섹터가 한 번에 튀어버릴 수 있는 이런 테마의 순환매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첫 번째 힌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 크리스탈 신소재처럼 중국 기업이냐,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중국 소비주냐,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저의 방송이라던가 제가 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 많이 보셨으면은 뭐 대충 좀 눈치가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 선정을 하지 이미 올라가고 있는 혹은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 지금 뭐 중국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동전주 위주 혹은 시가총액이 좀 더 작은 종목 위주로 뭐 상한가 이상의 흐름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RT라던가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은 이제 매수를 이미 해놓은 사람이 가져가고 있는, 가져가는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주는 좀 피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 소비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몇 개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이슈 대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 이제 뭐 연차 방문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기대감도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면세점에서 그 매출이 뭐 겁나게 많이 터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 좀 이끌기도 했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데, 해외 직구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직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들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뭐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거나 어떤 그 주요 관광 기업에서 우리나라 단체 관광을 좀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났느냐 이런 포인트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강하게 시동을 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익 실현을 시원하게 땡기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는 이쪽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중국 소비주들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닥터관 전문가님, 우리가 중국 소비주에서 아까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화장품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관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부 섹터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에 주목을 더 하면 좋을까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섹터. 그래도 이제 대마불사라고 대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앵커님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명동. 명동 어딘지 알고 계세요? 유니클. 아니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그 이제 지점 명동 월드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제일로 이제 비싼 쪽이라고 보시면 될 은행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은행 건물 아니었어요? 아 이제 우리은행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시지가 쪽으로 10년 동안 쭉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쪽에서 이제 그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그 이제 대한민국 뽀이 그룹이 엑소라고 들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SM 그룹에서 이제 엑소라고 이제 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에 관련돼 가지고 그쪽 기업에다 이제 뭐 납품을 하는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일단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는 화장품주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콜마 그룹들이 지금 이제 뭐 그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네이처 리퍼블릭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침체가 되어 있었던 그런 구간에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돌파를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네이처 리퍼블릭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월달 낙폭 이후에 거의 뭐 1분기 정도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2월달에 장대 양봉을 나와주면서 바닥권 돌파를 해줬어요. 뭐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두 종목 정도 괜찮은 화장품주들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니클땡 건물은 저희 PD님이 그렇게 진짜 강력하게 소리를 빽 지르셔가지고 저도 유니클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엔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시나 봐요. 급등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포착하시는 신호를 잡으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제 제가 뭐 이제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냐면 그냥 화장품 종목입니다. 뭐 소비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화장품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종목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뭐 우리 방송은 부동산 방송이 아닙니다. 뭐 어디 땅값이 좋고 막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떤 종목이 차트가 가장 우수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같은 테마를 한다 하들 요즘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방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갈리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LB세미콘이라던가 DPC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키이스트만큼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강조를 해드리는 바닥권에서 바닥 돌파가 이제 최초로 나온 구간이었고 바닥 돌파 플러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종목이 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한번 방탄소년단 이슈를 가졌을 때 한 번에 뭐 29% 그러니까 뭐 상한가죠. 그 이상의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 바닥 돌파가 나오고 지금 시장에 테마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 더 유리하게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종목이 살짝 무겁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78,000원대 주가가 좀 무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이 나오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중에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장품 종목 중에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 바닥권까지 빠졌던 구간들 그 다음에 바닥 돌파가 강력하게 나왔음과 동시에 과거에 한번 올라갔을 때 뭐 15% 혹은 뭐 10% 이상 13% 이렇게 올라갔었던 모습들 끼가 더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6%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같은 테마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대장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화장품 종목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끼가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 오르지 않았다. 끼가 충분히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일이라도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종목들이 안 남아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마지막 화장품의 피날레를 찍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